무슨 일이 이어지냐. 자, 일단은 여기가 형주 땅인데 어, 이렇게가 이렇게가 형주 땅이고 여기까지 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형주가 이렇게 대략 이렇게. 근데 그리고 이제 이쪽은 오나라 땅고 위쪽은 어, 어디 보자. 이제 파란색은 조조로 할게요. 이쪽은 이제 조조 땅입니다. 이쪽은 조조 땅이에요. 여기가 완입니다. 여기가 완. 2008년이 되자 이제 그 원래 송건과 유표는 오해, 그러니까 여 강동 지방의 송건과 형주 지방의 유표는 원수지간이에요. 왜냐면 송건의 아버지인 송건의 아버지가 그 형주군한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항상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근데 결국은 2008년에 이 여기 강화지 여기 성이 함락되고 유표의 훌륭한 유표에 몇 안 되는 장수였던 황조가 명정이었던 황조가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유표의 아들이었던 유기가 그때 한창 그 다른 자기 동생인 유종한테 밀려서 죽임을 당할 위기였거든요. 근데 제갈량이 충고를 해줘서 여기서 이제 암살당할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이제 이 오나라가 아니고 이 강동의 송건을 대적하기 위해서 약 2만 정도의 군사를 가지고 여기 이제 함락당한 이 강화 지역, 강화성은 함락당했습니다. 이 강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송건을 막아야 되죠. 강 타고 오는 걸. 2008년에 근데 조조 역시 남하하게 됩니다. 아, 잠시만요. 조조가 이제 조조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조조가 갑작스럽게 이제 남하하게 되는데 유비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유비는 어디 있었냐? 유비는 이 지역쯤에 있었어요. 이 신야가 이 왕가 여기가 이제 양양성인데 여기가 유표의 본거지입니다. 여기에서 신야에 있는데 2008년에 유표가 또 갑작스럽게 죽게 돼요. 아마 조조의 압박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었고 나이도 많아서겠죠. 그리고 죽게 되면서 유비한테 자기의 두 아들인 유기와 유종을 딜을 부탁합니다. 그 임종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유비는 지키고 있었는데 조조가 갑작스럽게 오게 되는데 유비는 이 신야가 현이라서 그냥 마을이라서 굉장히 작은 규모예요. 이 양양과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정보나 뭐 여기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조조가 오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유종은 오는 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이고 이 완에 이제 조조 병력들이 수십만 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수십만 그러니까 정예견 병사들이 다 왔겠죠. 수십만 명 병사들이 도착할 때까지 여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도착하고 나서야 압니다. 이제 막 척후를 서던 병사들이 있었겠죠. 대군들이 도착했다. 그래갖고 헐레벌떡 유비는 그 당시 수천 명의 병사였기 때문에 수십만의 조조의 정예 군대들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하고 왜 알려주지도 않았던 거지 하고 헐레벌떡 가게 됩니다. 유종이 결국은 그 뭐냐 유표가 죽게 되면서 있게 되죠. 헐레벌떡 가게 됐는데 유종은 조조한테 항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유비가 진짜 땅을 치고 분해하죠. 유비가 땅을 치고 분해하는데 뭐 여기서 이제 제갈량이 유비한테 이런 말 하죠. 이 유종을 강제로 끌고 가서 이 강릉성 이 강릉성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양양과 강릉이 그 형주의 가장 본거지 중 하나 두 곳이라 생각하면 돼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국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고 지속해서 그래서 이 강릉송으로 가서 유종을 강제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이제 조정군과 맞서 싸우자고 합니다. 근데 유비가 곰곰이 생각하고 이건 안 된다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그 유표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표가 그렇게 두 아들을 맡기고 갔는데 유종을 협박해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갈량의 계책을 어쩔 수 없이 거부하고 필사의 도주를 하게 돼요. 진짜 필사의 도주를 하고. 왜냐? 조조는 진짜 그 보는 눈이 굉장히 대국을 보는 눈이 뛰어나서 유표가 유표도 죽었죠. 지금 항상 지금 완전 형주 내부가 흉흉할 때죠. 이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진짜 급파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급파하게 되고 유종이 때마침 항복을 하게 돼요. 항복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요. 그래서 기병 정예 기병을 5천 명을 선발합니다. 정예 기병 5천 명. 그래서 도망가는 유표를 도망가는 그 유비를 잡기 위해서 이걸 호표기라고 명명하고 정예 기병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를 뒤쫓습니다. 근데 유비는 이때를 뭐 하고 있냐? 이 유비를 그 당시에도 형주 내에서 유비를 신뢰하는 백성들과 신하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유종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보통 유종을 따르는 사람은 이 형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제 원래 권력을 잡고 있던 세력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반을 잡고 있던 부자들과 세력가라고 생각하면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조조가 습격을 해와도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지키고 싶어하기 때문에 항복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보통 더 이제 더 호전적인 장군들이나 아니면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조조의 뭐 서주 대학살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유비를 더 따르고 싶어 했죠. 유비가 또 선행을 베풀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의 유비의 수천 명의 부하들과 그리고 10만 이것저것 다 합쳐서 10만 명의 백성들이 유비를 같이 따라간다고 해요. 유비를 이걸 끌어안고 갑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의 느린 백성들을 따라가는데 기병들은 5천만 명이 이 평해 지방을 따라붙고 있어요. 유비를 암살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어코 유비를 따라잡습니다. 이 기병들이. 그래서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납니다. 기병 5천 명이 습격을 하니까 완전 난리통이 나고 유비는 다 흩어지고 수하들 그리고 유비 뭐 가족들이 잡히기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때 이제 조은이 그 유비의 장자를 아들이 구하기도 하죠. 그래갖고 개박살이 나고 유비는 가족의 생사도 모르고 헐레벌떡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진짜 그게 뭐지? 유비 입장에서는 진짜 끝장나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래서 이 호표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었냐? 이제 여기가 그 쫓기는 와중에 있는 장판파라는 곳인데 이렇게 강이 흐릅니다.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이제 강이 이렇게 흐르죠. 여기 이제 다리가 있어요. 여기 녹색이 장비입니다. 이제 호표기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호표기들이 이렇게 다 왔는데 이 장비가 이 다리 위에서 자기가 혼자서 다리를 막고 이제 부하들한테 다리를 부수라고 명령을 하겠죠. 근데 호표기는 이게 말을 타고 온 기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를 건너려면 강이 넓기 때문에 말을 버리고 가거나 느린 속도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보통 말을 버리고 건너야 되는데 호표기가 말을 버리게 되면 급하게 5천 명으로 온 거기 때문에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말 없이 또 싸우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리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장비가 일당백으로 이거는 정사에도 나온 기록이에요. 이 다리 혼자서 막습니다. 다리를 부술 때까지. 그래갖고 여기서 다리를 부수고 후퇴를 합니다. 장비가 일당백으로 막아주고. 왜냐면 좁으니까 뭐 5천 명이 있어봤자 뭐 할 거예요. 요 다리 하나 좁은데 지키는데 여기서 뭐 많이 쌓아봤자 한 5, 6명이 붙을 수 있는 거지 한 번에. 그래서
필사적으로 장비에 목숨에 걸친 활약으로 다리를 부수고, 다리를 이제 다시 세우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부수는 거는 한순간이겠지만, 뭐 불태우든 뭐 어쨌든 뭐 도끼로 부수든, 여하튼 이 장판파에서 장비가 다리를 부수고, 이제 장비는 다행히 후퇴하고,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어서 다행히 호표기의 추경이 여기서 끝이게 되지만, 봉구는 계속 오죠. 봉구는 계속 와서 결국 다 따라잡힌 유비는 어떻게 하냐. 아마 장판파가 이 중간이었을 거예요. 장판파가 뭐 다른 데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마 이 도주의 중간에 장판파라는 곳이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틉니다. 이쪽으로. 이 강이 보이죠? 이 강이 보이고, 여기서 마침 그 관우가 뭐 여기저기 뭐 흩어져 있는 패잔병이나 뭐 병사들 모아서 유비를 마중 나옵니다. 그래서 유비는 이렇게 이 강이 있어요. 타고 유기가 있는 곳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이게 적벽대전에 시작하기 전에 유비의 필사적인 도주 루트입니다. 그리고 조조는 마음 편히 유종이 항복을 합니까? 승부사였어요. 강릉선까지 얼른 함락시켜버립니다. 이 강릉성이 이제 유비와 제갈량의 최후의 희망이었죠. 근데 함락시켜버리고, 사실상 형주의 수군 그리고 육군의 대다수가 그냥 뭐 거의 별다른 희생 없이 조조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형주는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막대한 병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조조가 내려온 수십만과 형주 군사도 아마 10만 정도는 됐을 건데, 완전 그래서 거대 군세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조조는 박수를 칩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 병사들로 그냥 강동을 치기만 하면 자신은 이제 삼국 통일을 자신 이제 통일을 한 것이고 황제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강동에는 아주 젖병아리 송건과 주유 그리고 유비가 저기 아직까지 살아 있었습니다.